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경제와 관련한 정부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부는 역동적인 창조경제 구현과 선제적 미래 대비 투자, 그리고 전략적인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박예진 기자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6개 부처는 역동적 혁신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정부는 창조적 금융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창업 부문에 3조 원을 지원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한 창조경제혁신센터 펀드 6천억 원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미래 발전 가능성이 큰 신성장 산업엔 100조 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는 등 올해 총 180조 원의 정책 금융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신기술이 신제품을 넘어서 신산업으로 발전하고 또 서로 다른 기술이 융합을 해서 기존 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질 때 경제의 역동성도 높아지고 또 미래 성장 원천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창업 실패 이후 재도전할 수 있도록 연대 보증 면제 범위를 확대하고 앞으로 5년간 재창업 지원에 1조 5천억 원을 투입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창조적 금융 생태계를 위해선 전자금융 규제 패러다임을 사후 점검으로 전환하고 핀테크 산업도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대기업과 연계해 지역의 창업과 기업 육성을 돕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올 상반기 안에 완료한다는 방침입니다. 혁신센터엔 파이낸스 존을 설치해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법률과 기술, 마케팅, 기술 금융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죽음의 계곡을 넘어선 이런 창업 기업들이 앞으로 중소기업, 중견기업 이런 과정을 거쳐서 글로벌 전문 기업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성장의 사다리를 마련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올해 2,400개 내수 기업을 수출 기업으로 전환해 중소 중견기업의 수출 비중을 35%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한중 자유무역 협정 발효에 대비해선 중국과의 무역 업무를 지원할 차이나 데스크를 무역협회에 설치하고 미국, 유럽 등과 FTA 활용도를 높여 올해 수출 6천억 달러, 외국인 투자 200억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세웠습니다.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가장 든든한 발판은 FTA입니다. 투자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해소하는 등 더욱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노력도 지속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번 업무 보고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부처 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3년 혁신으로 30년 성장을 이루는 역동적 혁신 경제가 되길 기대했습니다. 국방뉴스 박예진입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14일 육군 이작전사령부와 공군 남부전투사령부를 방문해 군사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한 장관은 육군 이작전사령부에서 군 지휘관들에게 신세대 장병들과 눈높이를 맞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간부들이 당연하게 여겼던 생각이 신세대 장병들은 달리 볼 수 있다며 간부들이 신세대 장병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창의적인 지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 장관은 공군 남부전투사령부 예하 11전투비행단에서 비상대기실을 방문해 전투기 조종사들에게 젊은 장교들이 조국을 위해 헌신해줘 고맙다며 빨간마을화의 전통과 긍지를 갖고 전략적인 핵심 전력을 발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박재복 공군작전사령관은 지난 14일 18전투비행단을 방문해 지휘비행을 실시하고 적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는 완벽한 군사 대비태세를 강조했습니다. 이번 현장 지도는 신년을 맞아 동북부 일대의 방공과 국지도발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무장 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공군작전사령관은 지휘비행 이후 비상대기실에서 즉각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조종사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정밀 유도무기 운영 현황과 활주로 등을 점검했습니다. 공군 18전투비행단은 6.25 전쟁 당시 제1비행단 10전대가 전개해 우리 공군 최초로 단독 출격을 하는 등 공군의 총 출격 횟수 중 93%를 기록했던 곳입니다. 이후 1977년 비행단으로 승격돼 한반도 동북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를 수호하며 지금까지 빨간마을화의 고향으로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징병검사가 오는 21일부터 시작됩니다. 징병검사 대상자는 1996년에 출생한 사람 등 34만 6천여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세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병무청이 오는 21일부터 11월 25일까지 올해 징병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징병검사 대상자는 1996년도에 출생한 사람과 올해 징병검사 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으로 지난해보다 만여 명 감소한 34만 6천여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징병검사 대상자는 주소지관을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자와 장소에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사람은 본인이 징병검사 일자와 장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15년 징병검사는 본인이 원하는 일자와 장소를 선택이 가능하고 또 건강한 사람과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으로 나누어서 실시합니다. 징병검사는 심리검사와 혈액, 소변검사, 혈당검사, 방사선검사, 혈압, 시력 측정 등 기본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만 별도의 정밀검사를 실시합니다. 정밀검사를 통해 병역 처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건강한 사람은 검사 시간을 줄여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징병검사 결과 병역 처분 기준에 따라 1급에서 3급까지는 현역으로, 4급은 보충역으로 복무하게 되며 5급은 평시 복무는 면제받고 민방위로 편입돼 전시 동원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또 6급은 병역을 면제받고 7급은 신체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경북 포항에서는 영하의 한겨울 추위마저 뜨겁게 달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겨울 해병대 캠프 참가자들인데요. 중고생부터 동반 입영한 아버지와 아들까지 참가자들의 면면도 다양한데요. 해병대 캠프 훈련장에 원동환 중사가 다녀왔습니다. 해병대 캠프 3일차. 전투복을 입은 어린 학생부터 어른까지 훈련 교관의 명령에 따라 한 동작 한 동작 신중하게 따라합니다. 조금은 버겁지만 팀원들과 힘을 뭉치면 100kg의 고무 보트도 머리 위에 얹혀집니다. 학생들이라 봐주는 건 없고 아버지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희 아들이 내년이면 아마 군대를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저희 아들한테는 해병대 정도의 군대는 가야 적어도 대한남아로서의 기상을 펼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아들과 같이 입소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아버지 따라서 왔는데 계속 군대 생활을 경험해보니까 해병대를 꼭 오고 싶어졌다. 그 해병대만의 독특한 그 훈련 방식 그런 거에 매료돼서 해병대에 입대하고 싶어졌습니다. 해병대 캠프는 여성들로부터도 큰 인기입니다. 안 되면 될 때까지라는 해병대 정신을 느끼고 싶어 참가한 박효정 학생은 미래 해병대 여군 부사관을 꿈꾸고 있습니다. 한국의 자랑스러운 해병 여군 부사관이 되고 싶어서 그 전에 경험삼아 와봤는데 여기 오면서 더 강한 자부심을 느끼면서 여성들이 이런 기회에 더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4박 5일간의 해병대 캠프는 참가자들에게 나도 해병대원이라는 자부심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열정과 투지, 도전정신을 온몸으로 느낀 참가자들의 함성은 한겨울의 추위를 날려버립니다. 한편 이번 해병대 캠프는 14명의 전문 교관과 군의관이 24시간 상시 대기에 참가자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7년부터 운영해온 해병대 캠프는 지금까지 약 3만 3천여 명의 참가자들이 수료했습니다. 국방뉴스 온도환입니다. 육군 수도방위 사령부는 올해 1.2 사태 47주년을 맞아 서울 용산역에서 1.2 사태 상기 사진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사진전은 지난 1968년 1월 21일 북한 무장공비들이 대한민국 심장부인 수도 서울에 대한사상 유례없는 테러를 감행했던 당시 상황을 상기하고 대국민 안보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사진전은 용산역 대합실에서 16일까지 개최됩니다. 한편 부대는 오는 17일 1.2 사태 47주년 국민참여행사의 일환으로 서울 경복고등학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나라사랑 걷기 대회를 개최합니다. 부대는 지난 2013년부터 국민들의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함양하고 안보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1.2 사태 상기 사진전과 걷기 대회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이 14일 집행사업의 적기 추진과 고객지향적 사업 추진을 위해 2015년 방위력 개선사업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각군 방위력 개선사업 관계관을 대상으로 열린 이번 설명회에서는 2015년 방위력 개선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 계획을 설명하고 사업별 주요 현안과 협조 사항에 대한 토의도 실시했습니다. 특히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연구개발 등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전력이 포함된 46개 신규 착수 사업에 대한 업체 선정 일정 등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습니다. 방사청 박신규 사업관리본부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각군이 만족할 수 있는 전력을 적기에 획득하는 데 기여할 것이며 사업 예비 설명회 등 방위 사업 정보를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외부와의 소통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중앙통신이 14일 13개 경제개발구의 개발총 계획 수립을 마치고 본격적인 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한편 우리 정부가 제안한 당국 간 대화 제의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네, 북한은 지금 최근 북한 관련 이슈에 대해 자유북한 방송 김성민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먼저 이 13개 경제개발구의 개발총 계획 어떤 겁니까? 예, 문자 그대로 북한 전역에 걸쳐서 13개 지역을 정해놓고 이것들을 이제 경제개발 특구로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쪽에 그 국경 지역, 자강도, 해산 이쪽을 지역으로 해서 이제 언성과 뭐 신의주 이렇게 설정해 놨고요. 동해지구에도 이제 3개 지역을 설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남포 지역, 서해 지역에도 이제 설정해 놓고 여기서 외자 유치를 하겠다라는 나름대로의 이제 큰 꿈을 발표했습니다. 네. 이 내용을 들어보니까 북한이 이 경제 개발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좀 나타낸 것 같은데요. 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신년사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이 북한이 이 경제 개발에 주력하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일단 그렇게 봐야 되겠죠. 북한은 2013년 11월 달에 있었던 최고인민회의에서 경제개발 그 법령을 발표합니다. 그때부터 나름대로 꾸준히 추진하다가 이제 지난 14일 날에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이제 발표를 했죠. 5가지를 중점적으로 사업화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업, 농업, 그리고 수출, 그리고 관광 이런 식으로 이제 나름대로 묶어서 패키지 사업으로 해서 이제 외자를 유치하겠다는 건데 북한 당국이 널리 알려졌지만 더 나올 게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사실 주민들에게 한 끼 밥을 먹는 것도 걱정스러운데 이런 경제를 사실 개혁 개방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간단하겠지만 경제에 늘 정치 논리를 부합시키기 때문에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또 통치 자금도 지금 미국을 위시한 경제 제재 조치 때문에 통치 자금도 고갈되고 있고 그래서 2월 16일 날에 줄 선물도 없다라는 김정은 생일날에 라는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외자 유치가 아마 기본일 거고 나름대로 김정은도 답답할 겁니다. 줘야 되는데 그냥 일상인데 먹는 거라도 줘야 되겠는데 도무지 안 되니까 외자를 유치해 보겠노라 이런 식으로 이제 나름대로 13년부터 추진했던 것을 올해 이제 시작하겠다 본격적으로라고 발표한 듯합니다. 네, 또 이 북한이 두만강 지역 개발 사업을 이 남북한 경제 영역 시범 사업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는데요. 예, 꽤 오래전부터 추진하던 사업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 북한의 관문 도시라고 하는 신의주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 접경 지역에 섬이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섬에서 이제 섬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협력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관계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인프라가 전혀 구성되어 있지 않고요. 통신 기반도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 가서 할 만한 일이 없다고 합니다. 순경제 논리라는 따질 때도 북한에서 유리한 거는 사실 싼 인력인데 그것을 제외하고는 전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테면 건물 하나를 지은다고 하면 땅을 먼저 파서 이제 그 모든 작업, 기초 작업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도무지 경제적으로 타산이 맞지 않는다라고 이제 발을 좀 뽑으려고 하는 입장이고요. 중요하게는 그 정치 논리라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제대로 된 신변 보장도 안 돼 있고 금강산에서 우리가 그런 사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개성에서 막 우리 기업인들이 쫓겨나오는 상황도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제대로 된 협력 이런 것들이 앞서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발을 뻗고 있고요. 또 북한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근 5년째 미적
미적미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난해 보면요, 이 남북 간의 교역이 21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 북한에 있어서는 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남북 간의 교역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차지를 할 텐데요. 이 우리 정부가 제의한 이 당국 간 대화에 대해서는 아직 응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북한 당국자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네. 경제 활동을 위해서는 당국 간 대화를 통해서 모든 조건들이 우선 만들어주고 그래야 기업인들이 활동하기 편해지겠는데 여기에도 역시 정치 논의를 하기 때문에 금강산 관광의 사례를 들어봐도 정부는 배제시키고 관계 회사의 그 CEO를 두드리 만나서 뭔가 해보겠다고 하는데 네. 이건 도무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아마 올해도 저들이 말로는 이제 열한하게 이제 13개 경제개발 특구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늘 그랬듯이 계획을 위한 계획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많은 게 네. 정부 간 대화가 일단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저들이 다양한 경제 활동을 하겠다고 하는 게 외국 자본들이 들어가려고 해도 대한민국이 함께 들어가야 네. 외국 자본들도 사실 신이 나고 안전도 보장되겠는데 이건 피하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북한 당국이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14일 날 이 북한이 미국을 남북 관계 개선을 막는 심술궂은 회방꾼이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이 미국에는 적대적이면서 우리나라랑은 또 교류를 하려는 이런 북한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네, 지금 현재 북한의 최고 통치자라고 하는 김정은의 국정 능력의 부재라고 봐야 될 겁니다. 네. 이 발표 있기 전에 바로 며칠 전에 미국을 향해서 한미 합동 군사훈련 안 하면 우리 핵실험 그만둘 수도 있다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네. 미국이 이 말을 들을 리가 없죠. 너네 뭔 소리 하냐? 라고 나오니까 금방 또 돌아앉아서 또 미국을 향해서 또 이제 비아냥하고 한국과 뭘 해보겠다는 듯한 그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이건 네. 그야말로 전반적인 총체적인 그리고 길게 정책적인 그 정책이 좀 수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도 치고 저기도 치고 네. 그야말로 김정은이 얼핏 보면 아주 그 유능한 지도자처럼 북한 주민들 앞에서 행세를 하고 또 국제사회를 향해서 큰 소리를 치고 있지만 사실은 여러 면에서 정책 미스들을 범하고 있다. 특히 이번과 같은 문제도 일관성이 없고 미국에 한 번 하고 한국에 한 번 하고 이제 유럽에 대고 한 번 더 하지 않겠냐. 뭐 이런 전망도 할 수 있겠죠.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올해 북한의 경제 활성화 계획이 남북 관계 발전과 어떻게 연결될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자유북한 방송의 김성비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방 게시판입니다. 방위사업청이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실시한 2014년 국가채권관리 사무성과평가에서 일반 회계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방위사업청은 그동안 조달청에서 관리하는 계약 정보를 활용해 국가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국가채권 회수 시스템을 제안했으며 이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국가채권 회수율을 높이는 데 기여해왔습니다. 육군 15사단이 GP, GOP, DMZ에 장기간 근무하며 완벽한 경계작전 태세 유지에 공헌해온 장병들을 위한 격려 행사를 열었습니다. 대상은 GP, GOP 경계작전, DMZ 작전 중대 투입 횟수가 9회 이상인 장병으로 진창도 원사 등 8명이 선정됐습니다. 초청 행사에는 사단 장병들이 참석해 격려했으며 근무 유공자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해군의 주요 인사체계 기능이 오는 16일 국방인사 정보체계로 전환됩니다. 장교 인사상담은 보직관리로, 개인자력조회는 자력조회로, 진급심사 기록카드는 진급관리로 전환돼 운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군본부 인사체계 개발 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군 군수사령부 83 정보통신 정비창이 최근 대구 공군기지 정비요원들을 대상으로 3D 기구 설계와 프린팅 실습 교육을 했습니다. 전군 최초로 3D 프린터를 도입한 83 정비창은 지난 2012년부터 3D 프린터 기술 기반을 구축해 현재 외국에서 수입되는 각종 항공 무기체계 부속 사용에 따른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해 창조 국방 추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앞서 해병대 겨울 캠프에 도전한 대한민국 청춘들의 뜨거운 체험 현장 함께 보셨습니다. 장차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미래의 주역들답게 정말 당당하고 멋진 모습이었는데요.
이번 체험을 통해 자기 자신을 극복하고 평소 잊기 쉬운 안보의 소중함도 되새겨보는 소중한 추억이 되길 기대합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